안녕하세요. 저는 김미영입니다. 나이는 병원 나이로 45세이고요. 그리고 2018년도 3월 달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았고 올해 41살 된 지연주라고 합니다. 저는 만으로 이제 며칠 뒤면은 83살이 돼요. 지금도 계속해서 심리 상담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. 이호관이고요. 나이는 59년생. 처음에 위암으로 시작을 했고요. 직장에서 그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에서 암 소견이 있다 해서 큰 병원으로 가야겠다 해서 약간 소화불량 답답함이 좀 있었는데 워낙 소화가 좀 잘 안 된 터라 그러려니 하고 크게 생각지 않았고 사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쿵 했죠. 건강진단에서 위암이 나와서 처음에 초기라고 그랬어요. 초기라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했고 또 뭐 암에 대해서 이렇게 뭐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. 그냥 나한테 몸살 정도 안 나오다, 감기 정도 안 나오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던 사실이에요.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충격이 받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제 재발이 된 건데 뭐 한 8cm, 9cm 정도 되게 간에 이제 저지됐다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2해 전에 쓸개 수술을 했는데 거기 한번 어떻게 됐는지 보라고 그래서 갔다가 위암 사기라는 얘기를 들었죠. 저는 암 진단 받았을 때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. 물론 의외죠. 우리 어머니, 아버지, 우리 식구 중에 암이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근데 암이 많잖아요, 이제. 그러니까 그 중에 나도 하나다. 그렇게 생각했고, 사기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요새는 말기라고 안 한다면서요. 반년이나 1년쯤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전 치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. 치료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. 암 판정을 받았을 때는 믿겨지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었었고요. 그런데 그렇게 잦은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 판정을 받고 더구나 사기까지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믿겨지지도 않고 너무 마음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. 저희 와이프랑 딸이 가장 많이 생각났고 와이프와 딸에게 가장 미안했고 그 이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같이 왔던 그때 친정 언니가 너무 이렇게 오열을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언니를 더 위로하는 격이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짐작을 약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사기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은 다 외국에 2명 있는데 외국에 있고 그러니까 전화를 이제 아빠가 하니까 모두 울었죠.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제가 캄하니까. 근데 저보다는 남편이 더 힘들어한 것 같아요. 그때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설교도 못하고 누구 앞에서 뭐 얘기도 못하고 얘기하면 울 것 같으니까 아마. 집사람은 이제 자기가 놀래면 내가 더 놀랄까 봐 뭐 태어난 척 하겠지만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심적으로 많이 아마 힘들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더 알아봤을 거고요. 병수발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집안 식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청계들한테 참 미안했죠.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여동생 같은 경우는 뭐 수술할 때만 나와서 이제 치료 간병도 해주고
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또 뭐 면회도 오시기 때문에 면회가 됐으니까요. 또 이제 집사람이라든지 가족들은 일도 해야 되고 또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많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뭐라 그럴까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가 진짜 힘들 때 그때 집안 식구들한테 의지를 하고 아직은 내가 그럴 단계는 아니니까 가능하면 나 혼자 좀 어떻게 좀 생활을 보는 방법을 좀 택했어요.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방 하나 얻어서 생활도 좀 해보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했었죠. 그때 이제 통증이 좀 굉장히 심했어요. 제가 그때는 저쪽 그 용문하고 순웅리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있었을 텐데 통증이 오면은 그 감당하기 힘들 정도 통증이 오래 있었어요. 그런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일정 기간이 좀 지나면 또 좀 사그라들었다가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또 통증이 오고 그 진통제 이런 게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먹고 좀 버티게 됐던 시간도 있었고 또 가장 힘들었던 거는 뭐 이제 그런 통증보다 연로하신 부모님 생각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치료 기간 중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어요. 그때 이제 친구 부인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 세례 받을 때 그때 기도를 제일 많이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필요하시면 뭐 데려가는 거는 뭐 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. 근데 저희 부모님보다는 좀 나중에 워낙 사기여서 수술이 무의미하다라고 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항암으로 종양 수치를 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향방을 정하자 해서 항암 치료를 했었고 표적 치료를 한번 했었어요. 근데 그 표적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처음엔 좋았었는데 효과 좋은 만큼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모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점막과 털과 이런 구멍들에서 다 피나고 뭐 고름나고 이렇게 극심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게 그래서 계속 표적치료제의 그 양을 좀 줄여갔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너무 축나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처음엔 항암했어요. 보통 하는 항암. 제일 처음에 항암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. 그때는 막 토하고 설사하고 뭐 이런 게 뭐 음식 먹을 수 없고 그건 누구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거가 제일 힘들어요. 머리카락 빠지고 이제는 머리카락 꽤 났죠. 머리카락도 빠지고 그런 게 기운이 없죠. 그때는 몸무게도 좀 줄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주로 50kg 정도인데 그때는 40몇 가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는 이제 유전인자 뭐 이런 거를 해서 포커싱하는 그런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해당이 되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를 실험하는 게 있었어요. 그래서 병행을 했죠. 그래서 꽤 좋아졌었어요. 근데 그러다가 다시 또 그게 효과가 없이 해나니까 그거 그만두고 그 다음에 뭐 레디에이션도 해보고요. 계속 전이가 있으니까요. 나중에 이제 그 뇌종양까지 와서 또 부신에까지 전이가 되고 이런 단계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죠. 그럼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낙담을 하셨고 저 또한 뭐
뭐 더 이상 쓸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슨 뭐 표적이든 지금 말씀하신 면역 치료제든 조금 맞는 게 없다 하시더라고요.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그나마 내가 내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구나. 암이라는 그 병이 이제 그런 시간을 좀 주는구나 해서 그런 그 생각의 어떤 정리도 할 겸해서 뭐 섬에 들어가서 좀 며칠간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. 나왔는데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하고는 사실 맞지는 않는데요. 면역 치료제가. 근데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. 남아있는 거는. 근데 세상에 그 0%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한 5% 정도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맞아본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그거를 3번 정도 맞아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3번 맞아봤는데 그때 이제 뭐 심정이라는 게 참 착잡하죠.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외래를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뵈야 되는데 외래 그 의사 선생님 그 분이 마치 그 저승과 이승을 갈라놓는 그런 분 같았어요. 그래서 그 간호사 선생님이 문 열고 제 이름을 호명하면 전 들어가서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이렇게 그런 착잡한 심정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간 저보다 기뻐하시고 굉장히 막 흥분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기적이다 하시더라고요. 저는 수술할 정도가 아니니까요. 너무 대동맥 가까이까지 다 이제 암세포들이 있으니까. 그래서 약물 치료만 하는 거죠. 그래서 남편은 지금 좋아해요. 반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2년, 이제 3년 이렇게 됐으니까. 일산에 사는데 호숫가 산책하면서 내가 이걸 못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할 때마다 고마워하죠. 저도 그래요. 매일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아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죠. 면역 항암하고 확실하게 느낀 건 다른 사이드가 없었어요. 그 전에 사이드가 너무 심했거든요. 기본적인 뭐 오심, 구토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손발 저림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했잖아요. 아이를 키우는데 에너지가 충분했었던 것 같아요. 정상인처럼. 그래서 되게 편안했어요. 왜냐면 그런 피곤함이 없으니까 이런 사이드로 인해서 몸에 불편함도 없고 하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는 먹는 것. 먹는 거가 정말 제한이 많았거든요. 지금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보다 훨씬 먹는 게 편안하게 잘 먹어지고 또 이게 잘 먹으니까 몸에 힘도 있고 아이랑도 잘 놀고 집안일도 할 수 있고 대인관계도 편안하게 제가 나갈 수 있어서 훨씬 편안하죠. 저는 면역항암제와 저만의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결코 게을러지지도 않고 자만해지지 않을 것이며 살아가는데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한때는 사실은 자연치유라고 그러나요?
아니면 이런 쪽에 이제 그런 달콤함에 사실 빠져들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적으로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또 전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이 달콤했어요. 그분들의, 그 사람들의 그 얘기가 굉장히 달콤했던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항암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걸 너무 극대화시키고, 한때는 그런 쪽에 좀 다 그럴 거예요. 아마 암 환자들이 다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그걸 전적으로 다 믿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서 말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 치료가 아니겠냐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권하시는 그 방법,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계적이고 제일 과학적인 방법인데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교수님 그 진료실 앞에 보면은 여러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. 근데 가장 의료진을 신뢰하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의심하고 자꾸 그러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, 첫 번째는 저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또 그렇게 할 때 좀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하신 거를 좀 많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이 가장 크게 저를 지탱해 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세브란스니까 또 하나님을 또 믿는 환우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. 그리고 교수님도 저에게 면역항암제를 제안하셨고요. 그래서 의료진과 함께 교수님과 소통을 통해서 진료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. 면역항암제를 진행하고 나서요, 제가 있었던 위액이 올라오는 증상이나 소화 불량이었던 증상들이 이제는 전혀 나타나지는 않고요. 전혀 일상생활 하는데 그런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 폐렴 앓았을 때 힘들었던 거, 지금 암에 걸린 거 힘든 거하고 차이가 뭘까?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나를 늘 도와주는데 또 정민규 선생님이 잘 도와주시니까,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건 난 하나도 따라하지 않아요. 정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하죠. 물론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지만. 제 육신과 영혼이 있다고 그러면 영혼이 육신한테 미안하다, 참아줘서 고맙다,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채워졌을 때, 꽉 찼을 때 흘러 넘치는 것보다 부족함이 있을 때 같이 채워주는 그 모습들이 더 인상 깊게 남고, 또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그런 실제로 힘이 많이 됐고, 그래서 집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렇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서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저한테 큰 힘이 되는 것 사실이에요. 절대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요.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가족을 위해서 살아나라, 그리고 실천해서 건강해져라,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. 항암실에서 몇 년 차 이렇게 계속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어쩌면 계속 내가 앞으로도 항암 치료를 계속 오랫동안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, 완치가 조금 더 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, 어쩌면 또 완치 없이 이렇게 계속 항암 받으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되지 않는 건, 지금 이 면역 치료하면서 되게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올 뿐이지 일상을 되게 편안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면 내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, 좀 너무 피상적인 말 같지만 누리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.